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적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이제 프린트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번이 적분 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적분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적분이라는 개념은 미분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다. 참고로 오늘 하는 내용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번 봐두시면 좋은 거죠. 미분 스토리부터 한번 봅시다. 자, 미분은 우리가 어떤 순서로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제일 처음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개념이 발생하는 것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그 개념이 심화되는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다음에 순간 변화율, 이게 이제 미분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배웠었고, 그러면은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더 이제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었죠. 그럼 이제 도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판단하고 싶은데 이 증가감소도 그냥 정의대로 하면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분 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정리가 평균값 정리였고, 평균값 정리를 배우고 나면 이제 미분 계수로 증가 감소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극값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계산을 해본다거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본다거나, 부등식을 증명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이렇게 개념이 점차 심화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해서 적분은 완전히 반대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적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적분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정해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뭐 이런 기본 도형들 말고 이제 이런 논이나 밭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분보다는 역사가 더 오래됐다 그래요. 먼저 생긴 개념이죠.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거둘 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거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꾸불꾸불한 상태의 도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도형을 이렇게 쪼개서 작은 기본 도형, 보통은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나누어서 모두 합치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5등분 해보겠습니다. 5등분. 5등분하고 여기 이제 X좌표를 A는 X0, 여기는 X1, X2, X3, X4, B는 X5 이런 식으로 이제 X좌표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로
1부터 5까지 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생기겠죠. 근데 약간의 차이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더 많이 나눕니다. n등분. 그러니까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원래 넓이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n등분 해보자. 그럼 이거를 5등분이 아니라 n등분을 하고요. 이 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때 사각형의 높이는 함수값이 되죠. fx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fx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한 칸의 길이는 b-a를 n등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한히 쪼개면 어떻게 될까? 무한등분을 한다는 것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면적 S와 같다. 이것이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지어서 이제 이 범위를 구분지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분구적법은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바로 이 시그마라는 계산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함수가 딱 뭐 2차까지만 되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3차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시그마 계산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참 한 거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뉴턴 시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 구분구적법, 우리가 이제 힘들게 식으로 표현한 이 값하고 이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적분으로 a에서 b까지의 fx 아래의 fx와 x축 사이의 넓이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때 fx는 0보다 큰 경우에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밝혀내요. 요거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겠죠. 요거를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라 그래서 2학기에 자연계열만 배워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 교과서에서 배워요. 자, 그런데 이 정적분은 또 뭐냐? 정적분은 또 부정적분.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에서 B까지 정적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 F, 라지 fx에 대해서 fb-fa 이렇게만 하면 정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그래요. 선생님이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정리 2개를 말한다면 전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값 정리랑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정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고 FTC,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그래서 FTC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econd FTC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정리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말해줘요. 교과서에는 123쪽에 있어요. 123쪽에 정적분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정리로 배우지 않고 그냥 정의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뀐 내용인데 그냥 정의로 하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서 배우는데 사실은 정리로서 존재하는 거고 원래 이 정리의 증명이 있거든요. 원래 이 정리의 증명이 132쪽에 그 정적분과 넓이를 설명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 이제 나오던 내용하고 조금은 달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혼동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적분 스토리라는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정적분은 무엇인가? 부정적분은 뭐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부정적분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대문자 fx를 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fx가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부정적분이라 해요.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대문자 fx 플러스 c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생소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분이고 부정적분에서 이제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분 중에서도 특히 이 s라는 정적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s라는 함수는 범위가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미지수 x까지, 그러니까 범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s라는 함수를 정해주면 s를 미분했을 때 fx가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되는 연산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d dx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fx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124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학책을 보면 요거를 제1 기본 정리, 미적분의 제1 기본 정리라고 하고 First FTC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정리고 우리가 지금 그냥 느끼기에 미분과 적분이 역연상 관계에 있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되는 연상 관계에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관계를 밝혀낸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미분과는 좀 다르죠. 미분은 어땠어요? 미분은 아까 봤듯이 개념이 생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심화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적분은
이 면적 구하는 걸 제일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생겨난 순서부터 점차 심화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우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부정적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서 마지막에 도착점은 면적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분과는 이 교과서 구성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공부를 하다가 바로 적분으로 넘어왔을 때 이거 뭔가 부정적분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거 적분을 왜 배우는 거지? 이런 이제 궁금증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이런 흐름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보시면 적분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분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넓이 배우고 구분구적법,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걸 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생각한 건데,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이렇게 거꾸로 배운다. 배우는 순서는 거꾸로 배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나마도 인문계열은 구분구적법은 안 배워요. 그래서 부정적분, 정적분, 그 다음 넓이,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